내게 찾아온 비극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것인지 당신에게 이야기하기 위해선 먼저 내 삶은 축복과 기쁨으로 가득했다는 걸 밝혀야만 할 것이다. 사랑하는 엘리자베트는 언제나 상냥했고 아버지는 소꿉친구인 우리의 공부를 가르치셨지. 우린 사랑으로 넘쳤으며 축복과 기쁨은 영원할 것이 분명했다. 하지만 그것을 송두리째 앗아간 비극은 온전히 나, 빅토르 프랑켄슈타인으로 인해 시작된 것이다. 나는 대학에 들어간 뒤 자연 철학에 더욱 빠져들었다. 특히 내 관심을 사로잡았던 건 인간의 신체, 아니 생명을 부여받은 모든 동물의 신체 구조였다. 대체 어디서 생명의 원리가 발생하는 걸까? 하나님의 신비를 탐구해 가던 어느 날 나는 결국 그걸 발견하고 말았다. 생명 창조의 불꽃, 오로지 생명을 부여할 수 있다는 경이로운 힘을 장악했다는 생각에 사로잡혀 나는 인간을 창조하기 시작했다. 결국 내가 창조한 인간은 키가 대략 2.5m가량 됐으며 누런 살갗은 피부 아래 비치는 근육과 혈관을 제대로 가리지도 못했고 그 어떤 아름다움도 가지지 않은 채였다. 결국 그 흉측한 것이 노란 눈을 떴을 때 나는 내가 만든 것이 인간이 아닌 괴물이라는 것을 시인할 수밖에 없었다. 괴물은 내가 두려움에 몸서리치며 자리를 비운 사이 사라졌고 나는 끔찍한 실험을 했던 것과 내가 만든 괴물의 형상 때문에 날마다 시름시름 앓게 되었다. 난 요양을 위해 고향을 방문했고 그곳에 도착하자마자 내 어린 동생이 잔인하게 살해당했다는 소식을 들었다. 나는 바로 깨달았다. 내 동생을 죽인 이가 내가 창조한 괴물의 짓이라는 걸. 하지만 치유를 바란 내 앞에 나타난 건 바로 그 괴물이었다. 이 악마야, 감히 내게 다가오겠다는 말이냐? 이런 반응을 예상했어. 사람들은 모두 끔찍한 흉물을 저주해. 하지만 당신, 내 창조자인 당신이 나를 혐오하고 내치다니! 괴물은 내게 이야기를 해주겠다고 말했다. 또 자신은 인간들을 파괴할 힘이 있지만 그것은 온전히 내 선택에 달렸다고 했다. 나는 괴물이 내 동생의 살인자라고 생각했기에 괴물이 그것을 시인하든 부인하든 반드시 그 대답을 듣고 싶었다. 그렇게 나는 그의 이야기를 들었다. 처음 내가 태어나던 때를 기억하는 건 아주 힘들어. 괴물은 처음 눈을 떴을 때 너무나 혼란스럽고 불분명한 느낌이었다고 말했다. 눈을 뜨자마자 그의 창조주인 내가 도망쳤고 그를 만난 모든 인간은 그의 흉측한 몰골을 보고 그를 저주하고 또 몰아내기에 바빴으니까. 결국 그가 향한 곳은 창조주인 내가 있는 곳이었다. 거기서 내 동생을 만나 친해지려 했지만 동생이 겁을 먹고 달아나자 죽여버린 것이다. 그리고 그때 괴물은 한 가지 사실을 깨달았다고 했다. 나처럼 기형이고 추악한 존재라면 날 거부하지 않을 거야. 창조자 당신은 바로 이런 존재를 창조해내야 해. 괴물은 내가 그의 반려를 만들어준다면 다시는 인간을 해치지 않고 숨어 산다고 약속했다. 나는 약속을 믿고 그 끔찍한 실험을 다시 시작했다. 나는 결국 격한 감정에 부들부들 떨며 내가 몰두해 만들고 있던 것을 갈갈이 찢어버렸다. 도저히 똑같은 실수를 범할 수는 없었으니까. 감히 당신이 내 희망을 파괴하려 하는가? 기억하라. 네 놈의 결혼식 날 밤 내가 너를 찾아가겠어. 결혼을 앞두고 있던 나는 겁에 질릴 수밖에 없었다. 나의 신부 엘리자베트는 안절부절하지 못하는 나를 걱정했다. 아무 말도 하지 마, 내 사랑. 오늘 밤만 지나면 모든 게 안전해질 거야. 그날 밤 괴물이 나타날 것을 예상한 나는 그와 싸우고 이 저주받은 운명을 끊어내기 위해 온갖 준비를 하고 괴물을 기다렸다. 하지만 괴물은 나와 싸우지도 않고 창을 뛰어올라 엘리자베트의 목숨을 앗아갔다. 나는 제네바를 영원히 떠나 괴물을 추격하기 시작했다. 괴물은 마치 나를 조롱하는 것처럼 나무 껍질이나 돌에 글귀를 새겨 자신을 따라오도록 길을 안내하고 내 분노를 촉발시켰다. 나의 권세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나는 북극의 영원한 얼음을 쫓아갈 테니 어서 와라, 내 원수. 우리에겐 목숨을 걸고 벌여야 할 결투가 남아있으니까. 그렇게 나는 북극으로 향했다. 거기서 나의 사명을 완수하고 놈의 심장에 검을 꽂으리라. 하지만 나는 내 숙적을 눈앞에 둔 바로 그 순간에 굉음과 함께 쪼개지는 빙하 속에 떨어지고 말았다.
간신히 해빙선에 올라 간호를 받고 날 친구라 생각해준 당신에게 이렇게나마 내 모든 이야기를 전해주었지만 나는 결국 죽음을 피하진 못하리라. 그러니 당신은 부디 괴물을 추적해 나의 일을 마무리 지어주기를. 아, 차갑게 식었구나. 난 사랑과 우정을 갈구했지만 계속 거절당했지. 이것은 너무 부당하지 않은가? 전 인류가 내게 죄를 지었는데 나만 유일한 범죄자라는 멍해를 써야 하는가? 프랑켄슈타인은 편지나 일지 등을 통해 서사가 진행이 되고 또 장에 따라 화자가 바뀌는 등 매우 다층적이고 복합적인 구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이 소설에 등장하는 괴물의 이름으로 프랑켄슈타인을 알고 계실 텐데요. 사실 소설에서 괴물을 만들어낸 주인공 박사의 이름이 빅토르 프랑켄슈타인이죠. 소설의 원제가 프랑켄슈타인 또는 현대 프로메테우스인 점을 상기할 때 인류의 원형적 신화로 작품을 읽을 수 있을 듯합니다. 사라져버린 괴물은 어쩌면 새로운 인류의 시작일 수 있고, 그렇게 보면 우리는 사실 각자 괴물일 수 있다는 것이죠. 이 소설이 기이한 존재가 인간에 의해 탄생하고 그것이 다시 인간 사회에 큰 영향을 끼치는 과학 소설의 시초가 된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매우 풍성한 철학적 사상과 문학적 레퍼런스를 담고 있는 작품이기도 하니까요. 꼭 접해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